안녕하세요. 저널 카페 대한수면호흡학회에서 읽어주는 저널을 오늘 맡게 된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문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저널은 란셋의 2022년도에 게재된 논문이 되겠고요. 슬립 앤 슬립 디소더 시리즈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Circadian Rhythm and Disorders of Timing of Sleep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뷰 저널이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소식이 있었죠. 봉화의 광산 사고에서 이런 광부들이 221시간 만에 생還한 그런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요. 수면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작업방장 박 씨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라고 이렇게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훨씬 더 이제 줄여서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 되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일주기 리듬을 이제 조절하는 호르몬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멜라토닌은 에피살라모스에 위치한 이제 파이니얼 글랜드의 위치에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겠고요. 달크니스에서 이제 포스강글리오닉 레티날 너브 파이버를 통해서 레티노 하이포살라믹 트랙트를 타고 수프라카이스마틱 뉴클레우스, 이건 하이포살라모스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겠고, 이후에 이러한 신호는 이제 superior cervical ganglion을 통해서 pineal gland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멜라토닌의 합성과 분비는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오히려 억제가 되게 되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circadian rhythm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은 빛이 있는 낮 동안에는 분비가 억제되고, 그리고 빛이 없는 밤에는 분비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이누소이달하게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겠고, 이러한 설카디안 리듬 자체도 사이누소이달한 이러한 리듬을 가지게 됩니다. 수면의 호미오시스를 이루는 또 다른 기전으로는요, 슬립 프레셔가 이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S가 있는데요. 깨어있는 동안에 이렇게 슬립 프레셔가 증가하다가 또 이제 수면에 이르게 되면은 이러한 슬립 프레셔가 이제 급감하게 되는 이러한 그 주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 S와 circadian rhythm에 따르는 프로세스 C가 조화를 이루면서 슬립 호미오시스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휴먼의 circadian timekeeping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티나에서부터 SCN에 이르는 이러한 그 조절 주기가 autonomic nervous system, endocrine system, 그리고 temperature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autonomic nervous system 또는 endocrine에 의한 장기에 따른 이런 호르몬들의 이제 변화를 살펴보시면 콜티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분비되는 콜티솔은 밤에는 이제 최저치에 이르게 되겠고요. 깨어나기 직전에 이제 최대치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분비가 조절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core body temperature의 경우에는 밤에 최저치에 이르렀다가 또 깨어나면서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호르몬 레벨들이 결국 슬립 웨이크 사이클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피딩과 패스팅 사이클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들이 오히려 반대로 설카디안 리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소셜 앤 비헤이비어럴한 팩터로는 워크나 스쿨 스케줄 같은 것, 그리고 시프트 워크 또는 이제 경도를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이런 여행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외부의 선라이트뿐만이 아니고 manufactured light, 휴대폰에 있는 블루 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전등의 라이트 같은 것들도 역시 circadian rhythm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hase response 및 dim light melatonin onset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그 core body temperature CBT의 nadir 값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새벽 4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빛을 언제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수면의 주기가 딜레이가 되는지 어드밴스가 되는지가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core body temperature nadir보다 좀 더 이전에 빛을 쬐게 되면 페이즈는 딜레이가 되고, 이후에 쪼여지게 되면은 페이즈는 어드밴스가 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이와는 반대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CBT later보다 이전에 주어지게 되면 phase advance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주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phase delay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dim light 멜라토닌 onset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이제 빛이 어스름할 무렵에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Advanced Sleep Wake Phase Disorder에서는 이러한 DLMO가 좀 더 어드밴스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Delayed Sleep Wake Phase Disorder에서는 Circadian Subtype에서는 이러한 DLMO가 좀 더 딜레이가 되어 있는 양상, Non-Circadian Subtype에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이제 DLMO를 따르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Night Shift Worker에서는 이 DLMO와 전혀 이제 다른 시간의 수면을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치료로 Advanced Sleep Wake Phase Disorder에서는 오히려 페이스를 딜레이 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CBT later보다 좀 더 이후에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멜라토닌을. 그리고 이제 Delayed Phase Disorder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페이스를 어드밴스 시켜주기 위해서 CBT later보다 이전에 멜라토닌을 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되겠습니다. Circadian Rhythm Sleep Wake Disorder의 발병에는 Circadian System의 disturbance와 그리고 이제 Non-Circadian System, Sleep Homeosis를 이루는 프로세스 S의 disruption이 모두 다 이제 작용하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Circadian System에 영향을 주는 endogenous 팩토로는 Intrinsic Period와 그리고 Phase Entrainment 영향을 주는 이런 Circadian Physiology의 개개인 별의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모닝과 이브닝 라이트에 대한 센시티비티 역시 개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뉴로 디제너레이션, 블라인드니스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고요. environmental and behavioral한 팩터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school work, social schedule 이외에도 카페인 또는 니코틴 유스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외 이제 feeding time 같은 것들이 다 circadian rhythm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 3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ircadian Rhythm Sleep Wake Disorder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dvanced Sleep Wake Phase Disorder는 주로는 고령층에서 나타나고 Delayed Sleep Wake Phase Disorder는 주로 청소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Non-24-hour Sleep Wake Phase Disorder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광부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빗자극이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에서 24시간이 아닌 다른 이제 주기, 좀 더 대부분은 이제 좀 긴 주기를 가지는 그런 경우에 non-24-hour sleep wake rhythm disorder가 생기게 되겠고, irregular sleep wake rhythm disorder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neuropsychiatric disorder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그런 패턴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jetlag나 shift work disorder는 그런 엔도제너스한 팩터와는 다르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수면 시간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behavioral한 리듬은 어떻게 측정하냐? 먼저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개인이 이제 수면에 대한 그런 이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퀀티티를 기록을 하는 슬립 다이어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객관적으로 매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액티그래피가 있는데 액티그래피는 손목에 착용을 해서 레스트 액티비티 리듬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 다 휴일과 그리고 일하는 날을 포함을 해서 적어도 일주 이상을 측정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가기입식으로 Horn, Osberg, Morning Eveningness Questionnaire,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좀 더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설문지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요즘은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 워치와 같은 이런 컨슈머 그레이드 웨어러블 모바일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각 이제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의 클리니컬한 피처와 합병증 등을 살펴보시면 청소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Delayed Sleep Wake Phase Disorder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잠들기가 어렵고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Poor Academic Performance, Depression,
그리고 학교 결석 이런 것들이 이제 잦을 수가 있겠고요. 코모비디티로 이제 슬립 언셋 디스옴니아, mood disorder, anxiety disorder, psychosis spectrum disorder, phobia,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utism spectrum disorder, PTSD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인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Advanced Sleep Wake Phase Disorder는 아무래도 저녁에 깨어있기가 힘들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디멘시아나 마이그레인 같은 것들이 이제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진에서 또 특히나 이제 또 많죠. 이제 Shift Work Disorder 의 경우는 Shift 워커의 한 대략 3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타입 2 DM이나 디프레션 그리고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뿐만이 아니고 캔서의 위험성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Circadian Rhythm Sleep Wake Disorder의 치료를 위해서는 아까 페이즈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 라이트 그리고 멜라토닌이 그 이제 중요한 치료 방침이 되겠는데요. 라이트는 주는 것, 테라피 또는 이제 피하는 것 둘 다 이제 치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엑소제너스 멜라토닌의 경우 이제 크로노바이오틱 이러한 그 시간과 관련된 것을 이제 좀 조절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크로노바이오틱인데 크로노바이오틱의 경우에는 immediate release 폼이 좋다고 하고요. 그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좀 수면이 잘 안 취해지는 인썸니아와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를 위해서 prolonged release 폼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수면 시간이 되겠고 까만색 부분은 실제 수면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실제 원하는 수면 시간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 딜레이 슬립 페이스 디소더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빛을 쬐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자기 전에는 빛을 피하고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Advanced Sleep Phase Disorder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빛을 피하고 그리고 멜라토닌을 복용을 하고 낮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오히려 자기 전에는 활동적인 운동을 하고 빛을 쪼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Shift Work Disorder의 경우에는 나이트 워크를 한 이후에 빛을 피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일하기 전에는 빛을 쪼이는 것이 도움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Graphic Abstract 다른 논문에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Circadian Rhythm Sleep Wake Disorder에는 엔도제너스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 Delayed, Advanced, Non-24-hour, Irregular 한 그런 이제 Sleep Wake Phase Disorder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external한 것이 문제가 되는 jet lag나 shift work disorder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데는 sleep diary, actigraphy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PSG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로는 이런 행동 치료, 뭐 운동을 이제 하는 것 그리고 라이트 치료 그리고 멜라토닌이 이제 메인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논문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도 굿슬립 하세요. 감사합니다.